안녕하세요. 잘나가는 서과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어떤 한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이 구매 대행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인증부터 시작해서 특허까지 한번 쭉 사례를 통해서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화면 한번 보시면은 이 제품이 구매 대행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넥 온열 찜질기, 이렇게 이제 상품명을 붙일 수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는 끝부분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드린다고 했는데 이 제품은 사실 저의 제자가 판매하는 제품이에요. 완전 똑같은 제품은 아니지만 그 제품을 공개할 수 없어서 다른 제품, 비슷한 제품을 가져왔는데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의 제자가 구매 대행으로 위와 같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저 제품은 중국 공장에서 OEM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었고 국내에 수입해서 A라는 상표를 출원 후에 판매 중이고 국내 기술 특허는 출원 중인 제품입니다. 처음에 제자는 저 제품을 만든 중국 공장에서 공장 브랜드를 붙인 제품을 구매 대행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국내에 저 제품을 OEM으로 해가지고 브랜드를 출원해서 판매하는 수입사가 있고 저희 제자는 그 중국 공장에서 판매하는 브랜드 없는 제품을 구매 대행으로 판매하고 있었어요. 잘 팔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국내 그 OEM 수입사가 제자분에게 팔지 말라고 네이버 톡톡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공격을 했어요. 너네 뭐 특허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자, 이럴 때 이런 상황 여러분들도 되게 많이 겪어보셨죠? 저 제품을 국내에서 상표를 출원해서 팔고 있기 때문에 구매 대행을 하면 안 될까요? 정답은 당연히 구매 대행으로 판매해도 된다 입니다. 여기서 볼 게 핵심 쟁점 세 가지인데 상표권, 저작권 문제, 특허권 문제 이 세 가지예요.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상표권 볼게요. 이 수입사는 국내에 수입한 다음에 A라는 상표를 출원 후에 판매 중이고 그리고 저희 제자가 파는 건 중국 공장에서 그냥 공장 브랜드, 국내에 특허권이 등록되지도 않은 그 브랜드 제품을 구매 대행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표권 침해에는 전혀 문제가 없죠. 동그라미. 자, 저작권. 국내의 업체는 본인이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사진을 다 찍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고 있었고 저희 제자는 중국 타오바오에 올려놓은 그 이미지를 번역해가지고 쓰는 거였고 궁극적으로 중국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중국의 공장이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이 국내의 수입사는 지금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자, 이건 세모. 특허권. 자, 지금 특허가 등록돼 있어. 이 전기 온열 찜질기 기능에 특허가 등록돼 있어. 그러면 구매 대행으로 못 팔아요. 근데 지금 국내 기술 특허 출원 중인 제품입니다.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출원 중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등록될지 안 등록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사실 이렇게 범용적인 기능은 특허로 등록되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 사람은 수입사잖아요. 막을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특허권도 저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 저작권 지금 세모 쳤는데 잘 팔리면 제품 하나 사서 상세 페이지 만들어 가지고 올리면 되는 문제예요. 이렇게 해서 구매 대행으로 판매가 가능한데 저희 멘탈이 약한 제자는 그 수입사가 하도 귀찮게 하고 막 되도 않는 협박을 하니까 그냥 이 제품은 내리고 다른 공장에 유사 제품을 구매 대행으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잘 팔았어요. 저한테 배워서 그런지 잘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이 기존의 수입 업체가 태클을 겁니다. 뭐라고 태클을 거냐면 그 업체가 보낸 메일 전문이에요. 초기에 업무 협조하였고 그건 우리가 상품을 그냥 내렸다는 거죠. 같은 공장의 제품을. 그리고 다른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유사 제품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 제품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어 안내 메일을 드립니다. 귀사에서 타사 상품을 판매한다고 해서 크게 이슈화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적법한 절차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준비된 업무를 우선 공유하고 후속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첨부된 문서 확인 바랍니다. 특허에 대한 이슈는 향후 상황을 고려해 조치 예정입니다. 부디 처벌까지 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월요일까지 의견이 없으시면 즉시 후속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정중한 메일 같지만 야, 생각해보니까 다른 유사 제품 팔고 있는 게 우리한테 영향이 끼치니까 너네 안 될 것 같아. 법적 조치 할 거야. 이런 식의 지금 메일이죠. 그렇게 해서 첨부된 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게 첨부했어요. 법적 근거,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도의 중요성, 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지금 위의 제품 전기 온열기가 해당이 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가 중요하다. 네, 뭐 중요하죠. 그리고 네, KC 인증 없이 구매 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에 이 전기 온열기가 들어간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법적 근거로 전지를 사용하는 제품은 인증 없이 구매 대행이 불가함. 요거 이 전환법 가이드 참조 3에 보면은 KC 마크 없이 구매 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이라고 쭉 나열된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전지가 있거든요. 네, 요 전지가 있기 때문에 전기 온열기에 안에 리튬이온 전지가 내장되어 있거나 탑재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은 KC 마크 없이 구매 대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메일을 받았으니까 저희 제자가 스승님 안 되겠습니다.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하고 저한테 바톤을 넘겼어요. 자, 이 업체에서 얘기하는 것을 딱 요약해 보자면, 이 제품은 전기 찜질기로 안전확인 제품이다. 안전확인 제품은 인증을 받고 팔 수가 있다. 네, 요거 하나. 그리고 전지는 KC 인증을 받아야만 구매 대행을 할 수 있는 제품이고, 이 제품에는 전지가 탑재되어 있다. 자, 세 번째,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이 제품은 전자파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요렇게 딱 세 가지예요. 네, 간추를 보면. 제가 이걸 보고 그 다음에 답변을 남겼어요. 답변을 볼게요. 오늘 좀 내용이 길고 어렵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거 전지는 안전확인 제품인데 KC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의거 전자파 KC 인증은 받아야 하는지. 제 답변입니다. 제품을 수입할 때는 1, 2번 모두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구매 대행할 때는 1번 구매 대행 특례 제품은 KC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2번 자가사용 목적으로 한 개의 제품은 전자파 인증 면제 받습니다. 그래서 개인 소비자들이 인증을 받지 않고 직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신 전지는 구매 대행 특례 제품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 확인 인증을 받고 파셔야 한다고 했는데, 그때 전지는 전지를 따로 구매 대행으로 판매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샤오미 보조 배터리는 구매 대행으로 팔 때 KC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 보조 배터리는 전지로 치기 때문에. 하지만 완전 제품을 팔 때는 전지에 대한 인증을 받지 않고 완전 제품에 대해 구매 대행 특례 제품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구매 대행 특례 제품에 보면 노트북 컴퓨터, 비디오 카메라, 음성 플레이어 등등 전지가 다 내장이 돼 있어요. 그럼 이분들 논리라면 리튬이온 전지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은 다 못 판다는 건데, 대부분이 전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럼 구매 대행 특례 제품이라고 해놓고 다 못 파는 거잖아요. 예, 이러니까 이제 논리에 안 맞는 거고, 또 1381에 문의했고 국민신문고에 문의한 결과 다 구매 대행으로 해도 된다 그랬어요. 네, 이것까지 이제 첨부를 해가지고 다시 메일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또 메일이 어떻게 왔냐면, 수고 많으십니다 서준 대표님, 업무 추진 능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저도 어디까지나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체크한 상황입니다. 어디 조직에 어떤 담당자와 상담하는지에 따라 답변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답변 달라지면 안 되죠. 저도 초기 상담에는 해당이 안 되는 줄 알고 대응하다 엄청 고생했었습니다. 그저 시장 변화 그대로 가려고 하였으나 근본 프로젝트는 본인이 책임져야 할 장기적인 역할이 있기에 여기저기 여러 곳에 확인해 본 내용입니다. 하여 홈쇼핑 런칭이 가능하도록 많은 투자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방 이후 판매처가 급격히 늘어났고 이제는 직접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표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상호 체크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을 일부 공유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문제 삼는 거예요. KC 인증 없이 구매 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에는 전지를 포함 전기 찜질기 제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영업에 임하는 위기 대응 능력이 훌륭하시네요. 그러나 정보력 역시 중요한 영업 경쟁 카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서 저의 영리를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정보력 역시 중요한 영업 경쟁의 카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는 너는 지금 정보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팩트를 얘기하면 될 거를 괜히 저를 지금 깠죠. 네? 그래서 뭐 근본 업무 진행을 하면서도 이렇게 철저하게 확인하시는 업체 대표님은 처음이네요. 저의 제자 사홍호 명예 대표님 같은 파트너가 있으니 참 부럽네요. 본 프로젝트 유통 관련 사항은 KC 인증 이슈에서 마무리가 아닙니다. 특허 관련 내용이 남아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언제라도 판매 중지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시면 연락주세요. 향후에도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메일을 받았어요. 지금 문제는 KC 인증 없이 구매 대행이 허용되지 않은 품목에서 전지는 이제 끝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기 찜질기가 KC 인증이 없이 구매 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에 들어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구매 대행 특례 제품 참고 3에 보면은 전기 찜질기는 KC 인증 없이는 구매 대행이 안 된다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근데 딱 그것만 봐서 그런 거고, 이제부터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저도 답변을 보냈죠. 네, 저 이때 조금 빡이 친 상태였거든요. 정보력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을 제가 그대로 따왔죠. KC 인증 없이 구매 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에는 전지를 포함 전기 찜질기 제품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전기 찜질기에도 교류냐 직류냐에 따라 구매 대행 특례 제품이냐 아니냐가 달라집니다. 한 번 더 들어가야 돼요. 딱 이분은 여기까지 알았던 거예요. 이분이 저한테 국민신고에다 문의해가지고 보내온 자료가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직류 전원을 사용하는 전기 찜질기, 직류 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에 전기 찜질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분이 그냥 확인해서 저한테 줬죠. 자, 그러면 전환법 가이드 구매 대행 특례 제품 참고 2를 보면 KC 인증이 없어도 구매 대행이 가능한 제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KC 인증이 없어도 구매 대행이 가능한 제품. 딱 보이시죠, 여러분? 직류 전원을 사용하는 전기 찜질기, 요거는 KC 인증이 없어도 구매 대행이 가능하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분이 얘기하는 건 참고 3이에요. KC 인증이 있어야만 구매 대행이 가능한 품목, 요건데, 요거 뭐죠? 교류 전원이죠. 바로 교류 전원을 사용하는 전기 찜질기. 전기 찜질기도 직류냐 교류냐에 따라서 구매 대행이 가능한 제품이냐 가능하지 않은 제품이냐가 나뉘는 거예요. 정보력을 운운하셨으면 요 정도까지 들어가셨어야죠. 그 다음에 특허. 오케이, 그냥 좋게 얘기했으면 제가 여기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자, 말씀하신 특허 문제가 남았네요. 지금 특허가 출원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허가 등록되었으면 특허 범위를 확인해봐야겠지만 그 범위 내에 들면 당연히 못 팔죠. 그런데 그 특허 내신 것이 지금 한국에서 내고 계신 것이 궁금하네요. 잘 아시겠지만 특허가 출원되기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자, 그리고 중국 공장에서 제품을 개발한 상황에서 국내 제품 수입업자가 특허를 냈을 때 중국 공장에서 특허 무효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다른 나라에서 이미 개발을 해서 특허를 냈거나 특허를 안 냈거나 먼저 다른 나라에서 개발한 제품이에요. 그런데 우리 같은 수입업자가 그런 기술을 보고선 국내에서 특허를 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도 모르면은 특허를 낼 수 있겠죠. 아무도 다 모르는 상황이니까, 누가 먼저 개발했는지를. 근데 이미 중국 내에서 유통하고 있는 제품을 국내에 수입사가 특허를 낸다? 국내에? 요거는 그냥 중국 유통사가 이미 이 특허 전에 유통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내밀면 특허 출원 중에 이게 등록이 안 돼요. 이분은 정말, 제가 여기서 써놨죠? 직접 개발하지 않고 특허를 등록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웃음 표시, 저의 빡침. 이분이 특허를 등록 중인데, 특허 등록 중에 이의가 있냐 없냐 이렇게 공표를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제가
이거는 이미 중국에서 이미 유통돼서 팔고 있는 제품이다 라고 제가 이의 제기를 하면 요거는 제가 무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 변리사분이랑도 얘기했었고, 그러니까 욕심이죠. 이게 엄청나게 욕심이에요. 본인 물건을 팔고 있어서 팔아도 되는 걸 그냥 내렸는데, 다른 제품 구매 대행으로 팔고 있는데 그거 괜히 건드렸다가 본인 특허 출원까지 지금 막히게 생겼죠. 그래서 결론, 저한테 하는 얘기기도 해요. 세상은 넓고 나보다 고수는 많다. 함부로 이야기했다가 털리지 말고 그냥 알고 있는 팩트만 가지고 이야기하자. 덧붙이자면 알고 있는 내용이 틀리면 인정하고 사과하자. 그런데 지금 사과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이분이. 제가 답변을 보내고 바로바로 오시는 분이 지금 한 4일째 연락이 안 오고 있는데, 오늘 한번 제가 왜 연락 안 하냐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길고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구매대행 특례 제품인지 아닌지를 좀 잘 공부해놔야지 뭘 팔아야 될지 팔지 말아야 될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꼭 깊게 어설프기 말고 끝까지 공부하고 판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